핑몬스터입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분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6월에 있을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를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마지막 분석이니만큼 확률이 높은 경기들로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맨유의 FA컵 결승전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추천픽은 아닙니다. 제가 20년 이상 맨유 팬이어도 분석에 크게 팬심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오늘 경기는 맨유의 마지막 동아줄이기 때문에 팬심이 꽤나 들어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단판 경기이고 맨시티는 이 경기 승리 시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더블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번 시즌 리그 8위를 기록한 맨유는 승리할 경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맨시티의 경우 주전 골키퍼 에데르송 모라이스가 지난 토트넘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서브 골키퍼가 지난 토트넘전에서 손흥민의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막은 오르테가라는 점에서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맨유는 지난 5월 훈련 중 부상을 당했던 해리 맥과이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게 되는 라파엘 바란이 복귀한 상황이긴 하지만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카제미로가 센터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리그에서 두 팀이 맞붙었다면 99% 맨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렸을 겁니다. 맨시티는 맨유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들이 워낙 많은 팀이니까요. 3선에서 암라바트의 데스미스가 많고 특히 압박을 받았을 때 대처가 너무나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맨체스터 시티는 전방 압박 전술이 매우 체계적인 팀이기도 하고요. 또한 최종 수비수로 출전하고 있는 카제미로의 튀어나가는 수비는 센터백으로서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들이 가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경기는 단판전이며 테나흐 감독은 99%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 기간도 충분했었고요. 역습 상황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기점으로 아마드 디알로와 가르나초의 스피드를 이용할 겁니다. 레시포드가 복귀하긴 했으나 수비적인 기여에서 가르나초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티가 빠르게 선취골을 뽑아내면서 맨유가 준비해온 경기 플랜을 무산시킬 수 있다면 궁지에 몰린 맨유의 많은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단판으로 치러지는 결승전이라는 점에서 저는 맨유의 플러스 1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몬차의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유베의 직전 볼르나 원정을 70분까지 봤을 때 몬차의 역배당까지 생각했었지만 남은 20분 동안 생각이 바뀐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코파 이탈리아 우승에 성공한 알레그리 감독을 경질했고 남은 리그 두 경기는 파올로 몬테로 감독 대행이 지휘합니다. 참고로 유벤투스는 다음 시즌부터 티아고 모타 감독이 지휘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작 남은 두 경기만을 지휘하지만 유벤투스 19세 이하 유소년 팀을 지휘했던 몬테로 감독에겐 1군 경기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감독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무대입니다. 몬테로 감독은 직전 볼르나전에서 기존 알레그리의 전술에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3-5-2 포메이션으로 나왔다가 70분 이전까지 슈팅을 3번밖에 시도를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정말 볼르나에게 압도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수비수 가티를 빼고 케난 일기지를 투입하면서 공격 옵션을 늘린 4-3-3으로 변화를 주고 난 다음 유벤투스의 경기력은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결국 패색이 짙어졌던 3대0 스코어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분위기는 거의 유벤투스의 승리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40세의 젊은 감독 팔라디노 감독이 이끄는 몬차는 지난 시즌 승격하여 리그 11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은 현재 12위로 중위권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순위가 더 하락될 수는 없으며 1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팔라디노 감독은 짧긴 했지만 유벤투스 선수 출신의 감독으로 지난 시즌 자신의 친정팀인 유벤투스를 상대로 리그에서 더블을 기록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또한 이번 시즌 14라운드 맞대결에선 1대2 패배를 기록했는데 94분 가티에게 극장골을 허용하며 몬차에게 정말 아쉬운 패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팔라디노 감독의 몬차는 이상하리만큼 유벤투스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몬차의 무사한 점이라면 2m 장신 스트라이커 밀란 주리치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이 날카로운 모습인데요. 지난 35라운드 라치오전에서 헤더로만 2골을 기록하며 무승부를 이끌어냈고 36라운드 피오렌티나전에서도 역시 헤더로 선취골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37라운드 프로시노네전에서는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으나 이날 기록한 4번의 슈팅을 모두 헤더로 기록하며 정말 뚝배기 원툴의 진수를 보여주었죠. 사실 굉장히 단순한 공격 패턴이지만서도 확실한 무기라고 할 수 있지만 유벤투스도 브리메르나 가티 또 아드리앙 라비오 등 190cm에 가까운 장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공권에 자신이 있는 팀 중에 하나이죠. 유베는 직접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마지막 20분에 희망을 보여주었고 몬차는 지난 리그 8경기에서 0승 3무 5패로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유벤투스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밀란과 살레르니타나의 경기입니다. 밀란은 리그 준우승이 확정되었고 살레르니타나는 리그 최하위로 일찌감치 강등이 확정된 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경기를 선택한 이유를 얘기해보자면 밀란이 이번 시즌 리그 기준 홈에서 12승 3무 3패로
좋은 승률을 기록 중이며 18경기에서 단 14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강등을 막기 위한 소방수로 부임한 콜란토너 감독은 지난 리그 8경기에서 0승 2무 6패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기록한 실점은 19실점으로 경기당 평균 2.3골 이상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높은 압박선을 유지하지만 상대 빌드업 체계에 따른 디테일한 전술적 압박은 없고 그냥 수비라인만 놓기 때문에 살레르미타나의 경기는 많은 골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격 상황에선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에 맡기는 편인데 가장 번뜩이는 선수는 차오우나입니다. 20세의 어린 유망주로 원원원 상황에서 돌파 능력은 확실히 좋지만 이런 유형의 선수는 피지컬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칸드레바나 제롬 보아탱 같은 왕년에 이름 좀 날렸던 베테랑 선수들이 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부상도 겹치며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지난 시즌 리그 16골을 기록한 블라에 디아가 부상으로 인해 폼이 완전히 떨어지며 이번 시즌 강등을 막지 못한 살레르니타나입니다. 산시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밀란의 홈경기이고 상대는 자동문 수비에 가까운 강등이 확정된 살레르미타나라는 점에서 밀란의 대승을 예상해 AC 밀란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지난 36라운드 알라베스전에서 오랜만에 리그에서 풀 주전을 가동했던 안첼로티였고 직전 37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선 다시 풀 로테이션을 돌렸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직전 비아레알전에선 최근 레알이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면서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었고 이 기간 맹활약을 펼친 아르다 길러의 멀티골에 힘입어 전반전 1대4 리드로 끝냈었지만 소를로스에게 포토트릭을 허용하며 4대4 무승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레알 마드리드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마지막 홈경기를 치른 이후 7일 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티스의 순위가 마지막 라운드 결과와 상관없이 7위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경기가 과열되는 분위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베티스는 지난 36라운드 라스팔마스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페이그리니 감독 전술에서 지분을 70%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스코가 부상으로 교체되었고 다음 시즌 바르샤의 유니폼을 입게 될 미드필더의 핵심 비도 로드리게스까지 부상으로 교체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핵심급 선수가 이탈한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선 0대2 패배를 기록했고요. 베티스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정말 잘 비비는 팀들 중에 하나로 지난 리그 10번의 맞대결을 해서 2승 5무 3패로 박빙의 모습이지만 핵심급 선수들이 부상 이탈로 전력 손실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이번 시즌 리그 기준 홈에서 16승 2무 0패 및 득실차 플러스 39를 기록하며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